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기업필텍파원입니다. 오늘도 퍼스트리퍼블릭뱅크가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계속 뭐 좀 이렇게 퍼스트리퍼블릭뱅크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슈기도 하고 당분간은 좀 금융 쪽에서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 계속 좀 지겨우시더라도 좀 가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는 좀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퍼스트 리퍼블릭 이제 향후에 추가 개입을 좀 꺼리고 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하다 안 되면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레리 서머스가 연방정부 디폴트 확률, 기술적인 디폴트 확률이 2에 3%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정부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어서 이 사진은 그렇게 좀 꼽아봤고요. 본격적인 방송 전에 아침부터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멘트님, 신영기님, 형님, 꽃기오영님, 천사 루시퍼님, 이큰 개구리님, 유목민님, 우정현님, 동훈님, 얌생이님, 폴0118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방송 시간이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7시 뭐 이럴 때 방송 듣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7% 넘게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선전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47% 정도 올랐지만 S&P 다우가 0.38, 0.68% 내렸죠.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은 오늘 계속 좋긴 했었어요. 하지만 조금 이제 상승폭을 조금 많이 까먹었죠. S&P 500 맵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특히 좋았습니다. 7.24%. 이제 어제 실적 발표 덕이죠. 엔비디아, AMD, 아마존 정도 좋았고 테슬라 좀 많이 내렸네요. 애플도 조금 하락 마감했고 구글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은 수차례 거래 정지가 나왔었어요. 오늘도 참 험난한 하루였습니다.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오늘 주가인데 거의 이게 8달러 이런 겁니다. 거의 좀 너무 많이 내려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거의 이제 한계까지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미국 정부도 좀 카드를 좀 꺼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를 좀 불허했습니다. 이게 이제 M&A 할 때 각 나라별로 이걸 허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영국이나 유럽 이런데 좀 큰 경제구역에서 좀 허락을 받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좀 M&A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만 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블리자드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메타는 오늘 실적이 좋아서 장마감 후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기사 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속보로 떴네요. 하원이 공화당의 부채 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메카시가 바이든과 협상을 한번 해볼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나온 거니까. 어쨌든 이제 오늘의 이슈기도 하면서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레스큐 딜 도와달라 이런 살리는 그 딜이 지금 안 되면 살리는 딜을 요청했다 이런 거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블룸버그 통해서 자산을 뭐 최대 1,000억 달러까지 매각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잘 설명드렸죠. 자산을 팔 때 어쨌든 대출을 뭐 지금 싸게 팔아야 될 거니까 금리도 그때보다는 지금 높고,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어려우니까 다들 후려쳐서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손실 입는 과정에서 또 자본 증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겨요. 대규모 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낸 게 그 대출 자산을 대형은행에 팔겠다 이겁니다. 대신 좀 비싸게 사줘라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좀 강큰 제안이죠? 파는 놈이 갑자기 뭐 더 비싸게 사라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이제 그 대형은행들은 지금 300억 달러 예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출을 비싸게 사면 그것도 어쨌든 손해잖아요.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그 좀 더 비싸게 사서 나가는 손해, 그것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완전히 망해서 300억 달러, 그럴 경우에는 300억 달러 이제 대부분의 예금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뭐 청산해서 정산하면서 조금 뭐 건질 수 있겠으나 300억 달러 나머지를 대부분 상당 부분 날릴 수 있는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완전히 망하면.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나 이쪽에서는 대담한 제안인 거죠. 야, 어차피 너 300억 달러, 물론 300억 달러까지 다 날리진 않겠지만 너 상당히 돈 거의 다 날릴래? 아니면 우리 거 좀 비싸게 사서 좀 덜 날릴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CNBC는 이걸 좀 비싸게 살 경우에 대형은행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완전히 망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망해서 예금 보장이 안 되면 더 많은 돈을 날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연방보험검사가 예전처럼 전액 예금 보장을 해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뭐 당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업정지를 당해서 FDIC가 예금 보장을 해주더라도 그것도 이제 공짜는 아닌 겁니다. 왜냐면 그거 이제 대형 은행, 다른 은행들한테 특별 보험료 걷어서 또 메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형 은행들은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다 돈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첫 번째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출을 비싸게 사줘서 손해 입는 거. 망했을 경우에 FDIC가 전액 예금 보장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더라도 추가 예금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망했는데 FDIC가 아예 예금 보장을 안 해준다. 그런 경우에는 3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은행은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중요한 게 이 과정에서 CNBC가 이런 보도를 하나 했어요. 미국 정부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살리는 일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중재하지 않을 거고 니네 앞으로 니네끼리 해봐. 진짜 안 되면 나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겁니다. 이거의 의미는 좀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 대형은행은 뭐로 가든 어쨌든 손실을 좀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미국 정부가 니네 그렇게 어쨌든 뭐 나는 모르겠고 니네들이 알아서 잘해. 쇼부 안 보면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를 보면 FDIC가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평가 등급을 낮출 수 있다. 이 평가 등급이 떨어지면 연방준비제도의 그 대출 지원 있잖아요. 유동성 지원을 좀 제한된다. 이런 겁니다. 요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가 개입을 꺼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목을 더 주는 겁니다. 니네 더 자꾸 협상 안 하면 연준에서 주는 대출을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더 금방 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사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예. 어쨌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는 그래서 요 접근 제한 부분은 거래를 빨리 끝내라 이렇게 압박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영업정지를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가 지금 예상되는데 연방정부 대출을 더 많이 빌려주기는 그렇잖아요.
그 누가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망하기 직전에 대출 더 해줬다고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얼마나 공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정지 직전에는 당연히 대출해주던 거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에는 내가 말하는 거 허풍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니네 빨리 합의하든지 안 하면 니네 돈 많이 날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FDIC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사끼리 빨리 합의해서 끝내라. 정해서 안 되면 나는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전액 예금 보장 안 해주고 영업정지 시켰을 때 다시 한번 또 뱅크런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한 번. 물론 물결은 그 전보다는 작을 수는 있겠으나 또 한 번 뱅크런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봤더니 대형은행도 예금을 날리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JP모건 체이스도 뭐 몇십억 달러씩 날렸대.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말은 영업정지 시킬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도 자기들도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주가는 지금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최저치예요.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이 빠른 시일 안에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형은행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대출을 비싸게 사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든지 지금은 뭐 누가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를 쉽진 않으니까요. 정리가 조금 되면 그때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오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 미슈아 JP모건 자산운용 CIO의 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은행 위기가 퍼스트 리퍼블릭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만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이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브하다. 죄송합니다. 나이브하다는 거는 경험이 없어서 좀 많이 순진하고 좀 어리숙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처리 방식을 보면 또 이제 재무부와 FDIC의 방향이 또 드러나겠죠. 정말로 영업정지 시킬 건지 아니면 결국 끝에는 또 몰려서 결국은 다시 또 전액 예금 보장을 해줄 건지 아니면 은행들 팔목을 비틀어서 결국은 대출 비싸게 사주게 할 건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어제도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만성으로 계속 시장과 투자자들을 괴롭힐 문제예요. 잊을만 하면 자꾸 나오고 실적 내면 또 나오고 이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가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페게스 주가는 올랐습니다. 보실까요? 이게 페게스 뱅크콥이거든요. 지역은행인데 오늘 7% 넘게 올랐습니다. 더 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그나마 좀 폭을 줄인 건데. 근데 페게스는 괜찮아졌네? 이런 또 의문이 가능하죠. 페게스트는 이제 요걸 좀 내놨었습니다. 4월 들어서 예금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페게스트는 괜찮나 보구나.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올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57억 5천만 달러 예금이 감소했었습니다. 근데 4월 들어서 7억 달러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거에 좀 집중하는 거죠. 7억 달러나 증가했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에 대략 60억 달러 가까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한 달에 대충 평균 한 20억 달러 가까이 되는 건데 4월에 7억 달러 정도 만회했다. 이게 조삼모사라 가까운데 어쨌든 최근 움직임이 괜찮다 뭐 이런 거 의미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갈 길이 먼 겁니다. 일단 빠진 거 보세요. 빠진 게 65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지금 겨우 7억 달러 메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현송 BIS 리서치 헤드 한국에서는 가장 이제 국제금융 쪽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신현송 씨, 신현송 교수님. 항상 뭐 이제 하는 총재로 거론되는 분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지역은행 얘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만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저 은행권이 아닌 곳들, 이런 곳도 위험이 계속 있다. 뭐 예를 들면 보험사, 연기금, 뭐 각종 펀드, 헤지 펀드 이런 데서도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은행에만 볼 게 아니라 그림자 금융 쪽, 섀도우 뱅킹 쪽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지금 은행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어쨌든 높은 금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영국에서 이제 한번 그 세금 감세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연기금이 대폭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도 이제 예로 나왔습니다. 예, PF 사태 뭐 이런 게 예로 나왔어요. 미국은 아직 이런 게 없었지만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문제다. 뭐 최근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코어 ISI에서는 요것 때문에 5월에 혹시 뭐 좀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미국 재무부와 FDIC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영업정지 해도 감내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감내하겠다,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상황을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안 올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통화정책, 즉 인플레이션 대응 문제, 그 다음에 금융안정 요거를 별도로 보고 별도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워왔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이번에 바꿀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한, 뭐 갑자기 뭐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단은 금리 인상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CME 패드워치를 또 잠깐 보시죠. 이건 뭐 항상 계속 바뀌긴 하니까. 예, 5월에 여전히 76%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그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이 만성 문제이긴 하나 인플레이션 문제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리 서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웬만한 침체 없이는 2%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침체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디폴트 가능성, 기술적 디폴트 확률은 2에 3%다. 없다는 얘기죠. 사실 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구재 수주 오늘 좀 나왔었는데 그 헤드라인 수치 내구재 수주 자체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보잉사 항공기 수주, 그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년 이상 쓰는 물건인데 이런 항공기 그리고 방산 이쪽은 뭐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뭐 비행기 한 달 값에 뭐 규모가 엄청나니까 보잉사나 뭐 이런 데서 한번 뭐 대규모 주문을 받거나 하는 거에 수치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3월에 3.2% 증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0.7% 증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공기 부분 그리고 그런 군사 부분은 좀 제외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구재 자료에서는 조금 그 기업 투자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주의 수주가 0.4% 하락, 즉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데 항공기 제외 비국방 자본주의 출하 이 부분도 월가 전망을 하회했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투자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런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자본 지출 감소가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내구재가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면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당장 이제 내일이 GDP 발표예요. 예.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시장 전망이 조금 엇갈립니다. 블룸버그 제가 아까 오후에 뽑아봤더니 1분기 GDP 집계치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 2.0%예요. 근데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최저치는 0.4, 최대치는 3.5%입니다. 오늘 나온 데 중에서는 웰스파고 0.8%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CT는 이렇게 봤죠. 2.3% 높여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웰스파고는 0.8이라고 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캐스트 숫자가 좀 업데이트 됐는데 1.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2.5%였거든요. 많이 내려갔죠. 1.1%까지. 거의 이제 웰스파고 수치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이제 오늘 월가에서는 전망이 좀 갈렸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온다는 쪽, 그리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범위도 전망 범위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무디스 애널리틱스 분석인데, 이번이 잘 나오더라도 잘 나오는 거의 마지막일 거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좀 갈린다. 뭐 1% 안팎으로 좀 굉장히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는 쪽, 2% 중반까지 생각하면서 잘 나온다는 쪽. 그런데 잘 나오더라도 이번이 잘 나오는 거는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노동시장은 계속 견고한 편입니다. 내일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같이 나오는데 지난주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4만 8천 건. 그리고 계속 청구 건수도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제 1분기 GDP 물가지수, 전체적인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GDP 물가지수는 조금 떨어졌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 같은 건 좀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닝 쪽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경기 둔화를 조금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좀 괜찮았었지만 오늘 사실은 좀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갉아먹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닝이 시장을 더 끌어올리기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긴 합니다. 주가가 더 오르려면 어닝이 지금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퍼스리퍼블릭이 오늘부로 거의 이제 되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다 까졌잖아요. 모든 패가 다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원해주기 꺼려한다. 그리고 자꾸 민간끼리 협상 안 하면 연준 대출 안 해줄 수도 있다. 자꾸 이런 것까지 나왔으니까 마지막 패까지 다 나온 셈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죠, 이제.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 버텨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대형은행들 300억 달러 예금도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게 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